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입니다. 오다경입니다. 예, 오전에 우리 모시는 우다경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무릎 통증 같이 찍으실 건데 좀 긴장되시죠? 네, 너무 긴장돼요. 자, 무릎 통증을 저희가 3탄까지 찍었어요. 근데 1탄, 2탄은 풀어주는 거였고 3탄은 우리 지금은 안 계신 우리 일송쌤이랑 마지막으로 찍었던 우리 단독 운동법 1탄이었고, 그러니까 단독 운동법으로 따지면 1탄이에요. 총 모든 걸로 따지면 3탄이었고, 오늘은 이제 단독 운동법 2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무릎을 아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리를 한번 뻗어보시겠어요? 다리를 뻗으면 여기에 우리 그 뚜껑뼈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우리 무릎뼈, 쓸개골, 뭐 어떠한 용어로 알고 계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뼈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무릎을 구부리게 되면 얘가 내려와요. 실제로 한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자기 무릎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하면은 얘가 이제 위로 올라옵니다. 이쪽으로 이러면 이제 올라와요.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 무릎뼈가, 얘도 무릎뼈니까 분명히 홈이 있을 거고, 이 파여져 있는 대로 이렇게 경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는 무릎뼈가 이 라인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특히 외측에 있는 근육과 내측에 있는 근육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갈 확률이 높아져요. 왜? 이 바깥쪽에 우리 대퇴사두근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육에 바깥쪽 근육과 안쪽 근육이 있다면, 바깥쪽 근육이 훨씬 더 많이 타이트해지고 여기가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또 우리 TFL이라는 우리 항상 무릎에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이 있죠. 걔가 이 IT 밴드로 연결돼서 이 무릎 옆쪽에 또 역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면 무릎뼈를 자꾸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 무릎뼈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우리 무릎뼈를 안정화시키는, 그러니까 무릎뼈를 제자리에서 그 경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안쪽에 있는 내측 관근, 정확하게 말하면 VMO,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머슬의 사선 섬유, 그러니까 사선으로 된 근육이 있어요. 방향이 이렇게 된 근육. 이 근육을 먼저 강화시켜 주게 되면, 그 풀어주고 나서 이 근육을 강화시켜 주면 무릎의 통증이, 만약에 이 쓸개골의 어떤 경로 이탈 때문에 온 거다, 그러면 확실히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이쪽에 다리를 이제 올리시면, 자, 이름은 우리 터미널 익스텐션이에요. 터미널 익스텐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종착지, 터미널 끝부분에서 다리가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는 각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피는 동작만 할 거예요. 그래서 터미널 익스텐션이 이름 자체가. 먼저 우리 내측에 있는 관근을 제가 마사지를 먼저 합니다. 왜? 마사지를 해서 먼저 활성을 시켜요. 혹시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아프신 분들은 트리거 포인트 때문에 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마사지 해주게 되면 훨씬 근육들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풀어주시고요. 손으로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는 사람이 이 근육의 긴장을 느끼면서 다리를 펴주시면 돼요. 하나, 여기에 느낌 살려야 돼요. 느낌 살릴 수 있겠어요? 네. 둘, 다시, 셋, 호흡이랑 같이,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10번만 보여드렸는데, 이 근육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근육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겁게 하는 것보다는요, 가볍게 해서 반복수를 많이 20번씩 한 2세트 해주시면 되고, 순서는 항상 바깥에 있는 근육을 먼저 풀어놓고, 그리고 나서 억제된 근육을 활성시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무릎이 아픈 케이스고요. 이게 무릎이 우리 이 무릎뼈 때문에 아픈 케이스고요. 자,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 내전근을 풀었던 거를 그 폼롤러로 풀었던 걸 보여줬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내전근이 타이트해가지고 아프게 되는 게 보통 여기 내측 안쪽으로 우리 거위발 건이 붙어 있는 세 개의 근육이 붙어서 하나로 붙어 있는 거위발 건염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 건염이 오는 이유는 결국에 근육이 잘 못 늘어나줘서예요. 못 늘어나줘서인데 폼롤러로 풀게 되면 유연성은 좋아지고 릴리즈는 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는 건 항상 근력이 동반돼야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운동을 하거나 움직일 때는 근육이 단순히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늘어나 주면서도 수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력이 있게끔 운동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 그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말한 것처럼 이 거위발 건에 붙어 있는 그 건들의 염증이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연성 운동만 하지 마시고요. 유연성 하시면서 항상 근육도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내전근 운동 알려드릴게요. 이거 준비한 건데. 빼버렸다. 이거 머리에 뭔가를 해주면은 아주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펠빅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골반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골반을 좀 중립시켜 놓고 해주시면 좋아요. 골반 중립은 여기 허리 밑에 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정도 만들어 놓고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배에 먼저 힘을 살짝 주셔야 돼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잘못된 동작은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과하게 꺾으면서 이렇게 들지 말고요. 골반을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무릎을 펴고 들어줍니다. 하나, 둘, 호흡이랑 같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저번에 했던 그 거위발 건염, 그 안쪽에 있는 건에 통증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내전근 운동이랑 같이 해주시면 좀 효과를 많이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런지 자세. 우리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앞쪽, 우리 뒤쪽에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 붙어 있는데 보통 이거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발목 가동성이 안 좋으신 분들, 발목 가동성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냐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어떤 특별히 엄청난 테크닉으로 뭔가 발목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뭐 도구를 많이 쓴다고 해서 한 번에 엄청, 물론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발목의 가동성을 만들려면 결국엔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이 앞으로 나올 때 정면으로 나오는 거가 원래 맞는 건데 보통 무릎에 이 발목 가동성, 발목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은 무릎을 억지로 안쪽으로 밀면서 앞으로 내보내요. 이렇게 되면 무릎에 페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향을 이 봉을 세 번째 발가락 정도에 놓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 무릎이 이거 한번 잡아보세요. 바깥쪽으로 밀어내면서 다시 원위치, 둘, 원위치, 셋, 원위치, 넷, 원위치, 다섯, 원위치, 여섯, 원위치, 일곱, 원위치, 여덟, 원위치, 아홉, 원위치, 열. 오케이, 스탑. 됐습니다. 스탑. 멈춰보세요. 아니,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설명해드릴게요. 자, 이거를 기존에 했던 어떤 종아리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인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스트레칭처럼 보이지만 물론 뒤에 있는 근육은 늘어나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 정경골근의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칭 편이 아닌 단독 운동 편에 집어넣은 겁니다. 정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붙어서 우리 발의 안쪽에 붙어 있어요. 이 근육이 실제로 다리를 들었을 때는 발을 띄었을 때는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에요. 발을 이렇게 당기는 근육이에요. 당기는 근육. 근데 발이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상황이 역전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을 발끝을 당기는 근육의 역할이 아니고요. 무릎을 앞으로 나가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 되는 거예요. 정경골근이 역할을 잘 해주면 억제되어 있던, 약해져 있던 정경골근이 운동을 제대로 해주게 되면 가자미근도 자연스럽게 더 잘 늘어나게 돼요. 이게 보통 우리 상호 억제라는 개념인데, 뒤에 있는 근육이 타이트해진 게 결국에는 얘가 타이트해지고 싶어서 타이트해진 것도 있지만 앞쪽에 있는 주동근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 근육이 자꾸 짧아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 있는 약해진 근육을 꼭 강화시키자. 그게 원인 해결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어나셔가지고 자, 이제 보행이랑 같이 설명할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요거를 우리 보행을 하시면서 무릎의 통증을 많이 일으키세요. 보행 패턴으로 인해서. 앞쪽으로 좀만 나올까요? 자, 다리가 앞으로 걸어왔을 때 한 발만 더 앞으로 뻗어보세요. 뻗었어요. 뻗은 상태에서 이제 지면에 닿습니다. 지면에 닿으면 무릎이랑 이 허벅지뼈랑 이 밑에 있는 다리뼈랑 발이 약간 안쪽으로 몰려요. 안쪽으로 이게 기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근육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이게 발이 바닥에 닿여 있을 때, 미드 스탠스, 미드 풋이 됐을 때 이런 기전이 일어나서 엉덩이 근육이 중요하다면 이제 발을 넘어와서 이제 다리를 띄는 순간은 다리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다리를 아래로 차면서 안쪽으로 내주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뒤로 갔다가 이제 이 발을 띄어서 발을 걸을 때는 안쪽으로 발을 아래로 내리면서 안쪽으로 돌리면서 발끝을 이용해서 넘어오는 거예요. 다시 넘어왔다가 다시 뒤로 가고 넘어가세요. 한 번만 더 보여줄게요. 해서 해가지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거 좋게 해주는 거. 이건 이제 근육으로 따지면 우리 후경골근 뒤쪽에 있는 우리 정경골근 말고 후경골근이라는 애가 발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역시 이것도 3탄에서 OKC 우리 다리로 그냥 발로 이렇게 해주는 동작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바닥에서 진짜 하는 기전을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선생님 잡아볼까요? 여기 잡고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발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저번에 말한 3탄에서 본 것처럼 쇼풋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쇼풋. 그렇죠. 쇼풋이라는 건 이렇게 하면 우리 아치가 살짝 만들어져요. 근데 발가락에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여기로 이렇게 꼬집는다? 약간 꼬집는다는 느낌? 요 정도? 만들 수 있죠? 빼봐요. 힘 빼봐요. 보이나요? 꼬집어. 힘 빼. 꼬집어봐요. 오케이. 꼬집은 상태에서 발을 아래로 내리면서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해볼게요. 하나. 그리고 이 느낌.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다시. 여섯. 다시. 일곱. 다시. 여덟. 다시. 아홉. 다시. 열.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앉으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막 또 흥분했어요. 나도 모르게. 운동을 하시는 거 되게 좋고요. 제가 항상 말해준 운동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무릎이 아프면서까지 운동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운동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운동 동작이 운동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운동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해진 근육들을 강화시켜서 강화를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짧아진 근육들을 다시 늘려주고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의 불균형을 먼저 막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그 균형이 어느 정도 잡히면 무릎은 아플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무릎은 스스로 통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무릎은 중간에 피해자예요. 발목과 고관절에서 어떠한 통제력이 떨어지면 무릎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4탄에서는 단독운동 저번에 이어서 단독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 5탄에서는 실제 스쿼트랑 런지나 이런 운동 동작과 또는 싱글렉 스쿼트처럼 이런 운동 동작에서 어떻게 하면 고관절과 발목을 컨트롤해서 무릎을 안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5탄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찍어보니까? 재밌고 좋네요. 자,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커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